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중동과 유럽을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힘들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달라는 교황의 주문에 교황의 담보를 잊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외 외교 후 조심스럽게 나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오히려 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워러게이트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5에서 30일 유권자 1,991명을 상대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과 유럽 순방으로 러시아 스캔들로 모아지는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켰음에도 국민들의 탄핵 지지는 오히려 5%포인트 상승했고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시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54%는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위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탄핵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프리딕트잇은 의회가 올해 안에 트럼프를 탄핵할 확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중동과 유럽을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힘들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그의 첫 해외 외교 행보는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귀한 삶을 기렸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악관까지 약 1마일 구간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뉴욕에서도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로 150번째를 맞이하는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오늘 오전 11시 브루클린 78스트릿을 출발해 101가에 위치한 존 폴 존스 공원까지 3애비뉴를 따라 1.3마일 구간에서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포트리와 팰리세이스 파크 등 각 타운마다 다채로운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메모리얼 데이를 기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 투표 참여율 모두 주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한인 인구 10만 1,434명 중 18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등록하는 유권자는 5만 6,056명입니다. 그중 3만 277명이 유권자 등록을 해 등록률은 54%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전체 유권자 등록률 8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등록 유권자 중 투표 참여율은 56.3%로 이 역시 주평균 70.2%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가입 정당 분포를 보면 절반이 넘는 57.3%가 미가입 상태이며 민주당은 31.2%, 공화당은 11%입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 중 58%는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로는 구선거구가 11,507명으로 가장 많고 주 위의 선거구는 버겐 카운티 남부의 37선거구가 8,8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7선거구는 한인 유권자 비율이 7%로 선거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타운별로는 포트리가 2,765명으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고 팰리세이즈 파크이 35명 적은
2,73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유권자 비율은 포트리는 13%인 반면 펠팍은 3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 단속에서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소 완화된 제스처를 취하던 반이민 행정명령은 급기야 시민권자도 구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이민자까지 나왔습니다. 26일 LA타임스에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ICE에 감금됐던 50대 히스패닉 여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문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 행위를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이민 단속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 대테러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도 대거 단속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에는 58세 인도 출신 아툴 쿠마르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ICE에 붙잡혀 구금된 비합법 이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ICE의 권한 남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이민 예산 46억 달러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이슬람권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50개국의 비자 발급 건수는 20% 줄었고 대상국을 아랍권으로 한정했을 때 30% 감소, 이란과 시리아, 수단과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6개국의 경우에는 무려 55%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랩탑 컴퓨터 국제선 여객기 객실 반입 금지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탑승객들의 혼란은 물론 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관련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유럽연합의 네모와 교통 담당 집행위원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 들어서만 2차례나 랩탑 기내 객실 반입 문제로 직접 만났고 전화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랩탑의 객실 반입 금지 방안을 결국 포기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탑승객들의 혼란은 물론 항공과 관광산업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와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항공기 테러 가능성을 들어 지난 3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8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랩탑과 태블릿 PC 등 일부 전자제품을 항공기 내 객실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지하디스트 조직이 전자제품 배터리로 위장한 폭탄을 고안하고 있다는 우려가 올해부터 급속히 확산되자 이 같은 규제를 세계 전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철내에서 이슬람 혐오 발언을 하던 중 말리는 승객을 칼로 찔러 결국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며 나치 추종자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 늦은 성명도 논란이 됐습니다. 26일 오후 4시 30분쯤 10대 소녀 2명이 포틀랜드 경전철 열차에 올라타자 35세 제레미 조셉 크리스찬은 이들에게 인종 및 종교 증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 리키 존 베스트와 남카이 미쉐, 데이빗 콜 플래처 등이 저지에 나섰지만 크리스찬은 베스트와 미쉐를 살해했습니다. 플래처는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졌으며 나치와 정치적 급진주의를 추종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크리스찬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금 중입니다. 피해 소녀 16세 데스틴 맨검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은 아이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무슬림은 죽어야 하고 무슬림들이 여러 해 동안 기독교도들을 죽여왔다고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아깝게 목숨을 잃은 베스트는 포틀랜드 시정부 공무원이자 퇴역 군인이었으며 미쉐는 환경 이슈를 다루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를 천명하는 뉴욕시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민자 언어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민자 영어 교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31일 뉴욕시청 앞에서는 이민자 옹호단체와 정치인 1000여 명이 모여 성인 영어교실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쳤습니다. 비영리 단체 뉴욕시 성인 영어수업 연합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부터 뉴욕시 5개 보로별 공립도서관과 뉴욕 시립대학교 등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영어교실이 폐지됩니다. 시정부가 12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전격 삭감하면서 성인 이민자 5700여 명이 혜택을 잃을 상황입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반발하면서 시정부에 즉각적인 복원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성인 영어 교실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뉴욕시가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밝힌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민자 보호도시는 단순히 이민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것은 특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도 성인 영어 교실은 뉴욕에 온 이민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월부터 뉴저지주에서 면허가 없이는 물리치료사는 침술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침술 면허 소지자와 물리치료사들의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물리치료사들과 침술 면허 소지자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30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오는 7월부터 침술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는 새로운 침술 환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며 9월부터는 침술 치료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물리치료사 중 일부는 그동안 수년간 침술 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국에 침술이 물리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 검찰청이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침술동양의학협회 회장 제이슨 사르기스는 물리치료사 면허국이 주 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술에 대한 수요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디케어에도 침술 치료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나라가 아닌 입양을 보내는 나라 한국, 세계 1위 입양국이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까요? 입양아 10명 중 1명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약 2만여 명의 한인 입양아가 추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입양아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김상필 씨가 한국으로 추방되면서 최근 한국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인정은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